마을에는 기술과 제도의 두 개의 엔진이 있었죠. 이들이 조화롭게 돌아갈 때 마을에는 혁신의 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요즘 기술 엔진에서는 삐걱 소리가, 제도 엔진에서는 지지직 소리가 났어요. 마을은 흐릿해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오지 못했죠. 보람이가 두 엔진을 고치기로 결심했어요. 기술 엔진을 고치러 갔을 때 느티나무 정령이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새 톱니바퀴는 안 돼. 익숙한 것이 안전해. 기술 엔진 관리인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령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부품을 바꿔야 하는데 그 비용이 너무 무겁구나. 다음으로 보람이는 제도 엔진을 찾아갔어요. 관리인은 매일 거울을 닦았지만 거울은 새로운 모습들을 뿌옇게만 비추었어요. 마을에 들어오려는 신기술들은 관리인의 저항에 막혀 돌아갔죠. 규칙과 제도는 소중해요. 하지만 이 거울은 새로운 규칙이 필요해요. 너무 딱딱해져서 새로운 혁신의 씨앗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젊은 인재들이었어요. 대접받지 못하고 꿈을 펼칠 자리가 없자 그들은 멀리 바다 건너로 날아가 버렸죠. 마을의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보람이는 주장했어요. 새로운 톱니바퀴가 모두를 위한 더 안정된 미래라는 걸 알려주고 옛 규칙 위에 새싹처럼 돋아날 새 규칙과 제도를 같이 만들어봐요. 그들은 새 톱니바퀴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며 신뢰를 얻었고 거울에는 공유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무늬를 새겼습니다. 드디어 기술과 제도의 두 엔진이 조화롭게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멀리 날아갔던 젊은 인재들이 마을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앞서 얘기는 혁신 성장의 조건, 기술, 구조 조정, 그리고 제도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이번에는 혁신 성장이 왜 구호로만 끝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기술, 구조 조정, 그리고 사회제도. 이 세 가지가 따로 노는 한 진정한 혁신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혁신의 출발점은 당연히 기술 개발입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제도적 뒷받침이 없으면 시장에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이 새 기술을 개발해도 관련 인허가 제도나 규제가 낡아 있으면 시장 진입조차 어렵습니다. 기술은 씨앗, 제도는 흙입니다. 좋은 씨앗이 자라려면 비옥한 토양이 필요하듯 제도라는 흙이 받쳐줘야 혁신이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혁신 성장이 늘 미완의 과제로 남는 이유는 바로 이 균형이 깨져 있기 때문입니다. 혁신이 일어나면 기존 산업의 구조 조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낡은 산업은 자연스럽게 재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과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노조의 강한 저항, 그리고 정치적 부담 때문입니다. 한 기업의 구조 조정이 고용 불안으로 해석되면 사회적 반발이 커지고 정부는 개입합니다. 결과적으로 구조 조정의 비용이 너무 비싸집니다. 그러나 구조 조정은 사람을 자르는 일이 아니라 낡은 시스템을 고치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기술보다 제도가 더 낡은 영역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타다, 에어비앤비, 원격 진료입니다. 타다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도했지만 택시업법 규제에 막혀 중단됐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숙박 공유 플랫폼이지만 주거용 건물에서 손님을 받으면 불법입니다. 원격 진료는 코로나 때 잠깐 허용됐다가 다시 막혔죠. 이들 사례는 기술이 앞서는데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전형적인 구조를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서 혁신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 개혁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보다 제도 혁신이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인재의 유출입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고 연구 역량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젊은 연구자와 엔지니어들은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낮은 처우, 경직된 조직 문화, 성과보다 연공 서열 중심의 보상 체계. 이런 환경에서는 도전이 아니라 수능이 살아남습니다.
혁신은 자유와 실패를 허락하는 문화에서 나오는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실패를 죄로 봅니다. 혁신의 현장은 연구실과 기업의 경계에 있습니다. 즉, 산학협력이 제대로 작동할 때 혁신이 터집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산학협력은 명목상에 그칩니다. 기업은 단기 이익 중심이고 대학은 행정과 평가에 묶여 실질적 협력이 어렵습니다. 대학과 기업의 톱니바퀴가 따로 돌고 있는 셈이죠. 그 결과 현장의 수요는 대학에 전달되지 않고 연구 성과는 산업화되지 못합니다. 결국 혁신 성장의 마지막 조건은 젊은 인재들이 돌아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떠나는 나라에서 돌아오는 나라로 바꿔야 합니다. 인재가 돌아오려면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기회의 구조가 달라져야 합니다. 연공 서열 대신 실력 중심,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 그리고 창업이 가능한 제도적 환경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그랬고 중국의 선전도 그랬습니다. 기술은 수입할 수 있어도 인재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면 기술이 살아나고 기술이 살아나면 제도도 바뀝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혁신 성장은 기술만으로는 안 됩니다. 구조 조정이 따르고 사회 제도가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삼각형처럼 맞물릴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예산이 아니라 더 깊은 구조 개혁,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술의 속도보다 제도의 유연성이, 제도의 유연성보다 사람의 용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혁신 성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